박서진, 나태주, 재하 결국 끝내 방출되는 것일까? 7명 판정단 만점을 받은 주인공은 누구인가? 신승태, 최수호, 진혜성, 환희, 애녹, 신유 중에 한 명인가? 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역가왕 준결승 2라운드 막장전을 앞두고서 이런 기사가 이미 누누이 쏟아져 나왔죠. 자, 7명의 판정단에게 이 만점을 받게 된 참가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가수가 만점을 받게 됐을까요? 이미 정체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총 860점이 걸린 이 막장전 때문에 많은 현역가왕 가수들을 응원하는 팬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튜브 조회수로 그만 좀 얘기해라. 유튜브 조회수가 전부가 아니다. 저는 한 번도 유튜브 조회수가 전부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팩트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다는 맞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특정 팬들이 스밍을 엄청나게 한다. 그래서 조회수가 유독 높다. 자, 그렇다고 하기에는 진혜성, 박서진, 김수찬 세 사람이 함께 나온 무대 풀버전 영상이 33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한 300만 회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팬덤이 크다 하더라도요. 수십만, 수백만 회의 조회수. 가령 예를 들면 진혜성 씨의 노래 무대가 83만 회를 기록하고 강문경 씨의 막모가 69만 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박서진 씨의 모정이 80만 회를 기록하고 있죠. 현재 유튜브 조회수 탑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조회수, 팬덤의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유튜브라는 건 중복적인 조회수를 AI,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걸러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팬들만이 시청했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팬들만이 아니라 많은 현역가왕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또 팬분들과 함께 유입되는 새로운 신규 시청자들까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회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7명 판정단에게 만점 점수를 받은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혹자들은 박서진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하산 아니냐. 아, 박서진 씨 팬덤이 크니까 당연히 대국민 투표도 1등하고 박서진 씨의 팬덤이 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도 높은 거 아니냐. 팬덤의 규모만으로 어떻게 승부를 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할까요? 노래 실력? 그렇다면 저 20명도 채 안 되는 마스터단에게 그 모든 걸 판단을 맡겨야 할까요? 그렇다면 또 마스터단이 특정으로 밀어주는 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노지훈 씨가 노래를 못하지 않지만 3.3만 회라는 정말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준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 거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 사실상 이 박서진 씨의 비하인드 영상이 있습니다. 박서진 씨가 낙하산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대본을 일일이 전지에 쓰고 하지 않냐. 자신도 그래서 이렇게 가사 같은 것을 큰 전지에 써서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가 음절을 끊고 어디에서 내가 음절을 폭발시키고 늘 이렇게 연습을 한다. 연습 노하우가 뭐냐? 이러한 말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또 자신이 노래를 불렀던 것 중에서 뭐라고 하죠? 익혔던 글을 떠올리고 아, 그때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불렀었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손수 자기가 적은 이 대자보와 같은 이렇게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가사를 적고서 노래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무대가 이제 태진아님의 가버린 사랑 노래인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박서진 씨가 이런 노래를 지금 이건 뭐 다른 노래 가사지만 그만큼 애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모정 노래를 부를 때도 엄청나게 확대해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10% 정도의 힘을 주고 여기에선 20% 정도의 힘을 주고 여기에서는 좀 살살 말하고 부드럽게 부르고 섬세하게 부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부르고 힘있게 부르고 이런 내용들이 음절마다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애써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장구만 칠 줄 안다. 장구를 치는 광대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마음의 상처였던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에 등장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결 상대가 강문경 씨, 호랑인데 내가 사자가 되어야 잡아먹지 않겠냐. 이렇게 가사를 적으면서 하나하나 손글씨로.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그냥 핸드폰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고 계속 반복하거나 할 겁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가 나이가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도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성을 들여서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리허설 날도 나레이션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구는 타고난 것과 천재성을 가지고 치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노래 하나하나에 얼마나 진심과 많은 바램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지 애녹 씨에게 가감없이 조언을 구하는 이런 배우는 자세까지 박서진 씨가 함께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라고 비판받는 신유 가수와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아닐까요? 이런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오죽했으면 제작진도 따로 유튜브로 촬영해서 이걸 올려놨을까요? 이게 비하인드 단독 공개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뒤에 있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진혜성 씨는 또 어떤가요? 이것도 사실 10,000뷰밖에 나오지 않은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진혜성 씨가 탈락하고 나서 외인 구단으로 부활을 하여 단체전 무대를 가질 때에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던 인터뷰 영상입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팀원들 중에 내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혜성 씨도 박서진 씨와 더불어서 사실상 현역가왕의 팬덤으로 승부를 보는 가수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물론 팬덤이 크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팬덤이 클 수 있었던 건 이 두 사람이 현역가왕에 등장하기 이전에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더라는 방증 아닙니까? 동생들의 얼굴도 못 볼 것 같다. 내가 만약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진짜 난관이 많았다. 그리고 울컥하는 느낌도 들었다. 꾹 참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 뒤집힐 수 있는 부분들도 걱정을 했다. 이 듀엣전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느꼈다라고 해요. 심사위원님들이 대본에 실수도 많이 안다. 어떻게 부르는지 안다. 최대한 정통트럽답게 부르고 싶었다. 점수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다.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점수를 보니 심사위원분들이 아니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무대였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진혜성 씨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무대를 못했었던 걸까? 아니면 뭐 그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 결과 동생 얼굴을 보기도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혜성 씨가 얼마나 칼을 갈면서 결승전 진출 무대를 준비했겠습니까? 박서진 씨도 사실 최근에 등장하는 살림남 자신의 속 사정을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었다. 뒤늦게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남겨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한 번도 못 갔었던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식을 키우며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뭐 바쁘기 때문에 못 가신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박서진 씨도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졸업식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실 정도로 바빴다는 얘기예요. 이런 박서진 씨가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 현역가왕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군면제 사건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학창시절 급식비, 교복비도 못 냈던 적이 있었다라는 또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박서진 씨가 모교에 방문을 했었고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급식비와 수학 여행비도 못 내고 교복도 못 맞출 때 누군가의 후원으로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그걸 돌려주고 싶어 후원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박서진 씨와 진혜성 씨가 또 굉장한 우정을 자랑하는 영상을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죠.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혜성 씨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집에 살 때 박서진 씨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살았고, 그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줬고, 그만큼 두 사람이 의지했었던, 과거에 힘들었던 무명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박서진 씨와 승부를 벌이게 되면 진혜성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겠다, 오히려 박서진 씨는 나는 하차를 선언하겠다, 막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박서진 씨가 요번에 이 7명 판정단 만점 전수 후보자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된 게 제가 방금 함께 말씀드렸던 진혜성 씨 무대 되겠습니다. 두 사람 다 고음을 폭발시키는 열창을 하거든요. 또 하나의 힌트를 볼 수 있는 건 두 사람의 이 예고편 썸네일입니다.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자, 제작진에서 이렇게 썸네일을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둘 중에 한 명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영상에 굳이 9명을 합격시키고 10명이 진출해야 되는 판정 결과에서 5명의 방출 후보를 만들어 한 명만은 올리는 시청률 확보를 위한 꼼수, 둘 중에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기사에 거론된 만점자가 나오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한 명이 그 정도 점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싶습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시청률에 의해 두 사람이 탈락의 위기를 겪고 또 겪어왔습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정말 꽃을 필 때가 되었다. 두 사람의 실력과 노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얼마나 엄청난 불공정한 편파 판정과 황당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낚시들이 난무할까 벌써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비단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언론사에서도 미스터 트롯과 현역가왕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추락이라는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역가왕이 그와 다를 바가 없다. 결승전 무대로 갈수록 정말 많은 분들의 이 공정함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실 텐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빗발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사에는 전혀 다릅니다. 현역가왕2의 막장 결승전, 과연 직행하는 9명은 누구인가? 아시다시피 이 9명 선정이 되고 나서 나머지 1명이 추가 합격으로 최종 탑10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준결승전이 400점에 걸린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이었다고 한다면 2라운드 막장전은 860점, 그리고 대국민 투표 140점의 총합이 결국 상위 9명이 직행을 하고 나머지 5명이 방출 후보에 놓여지지 않습니까? 자, 이 방출 후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뭐 4명은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1명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수가 놓여지게 된다라는 말이 참 많고요. 특히나 이 막장전 역시 신동엽 씨가 가수로 사는 게 쉽지 않겠다, 가수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가수들이 너무 힘든 것 같다 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과감한 무대에 대해서는 그 가수들에게 남진 서른도 선배님도 그 나이 때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는지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신동엽 씨 이런 멘트 때문에 보는 게 아니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내 가수의 순위가 어떻게 점수를 받고 결정이 되느냐가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사라는 겁니다. 연예인 판정단이 한 명당 55점, 총 605점을 갖고 있고, 국민 판정단이 한 명당 1점씩 255점, 총 860점이 걸린 2라운드 막장전. 여전히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255점이고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605점입니다. 그러니 사실 대국민 투표 140점이 추가된다라는 게 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큰
이 반전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많은 분들에게 아이러니함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충격의 방출 후보들에 대하여 현역가왕 준결승전에서는 환희 가수가 1위에 등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부분이죠? 1위와 꼴등의 점수 차이가 무려 250점이나 납니다. 이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여러분? 김경민 씨는 사실상 탈락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희 가수가 탑10 안에 선정된다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도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맞습니다. 이 환희 가수가 1위로 진출을 하느냐라는 거죠. 1위 진출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바라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국민 투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희의 순위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준결승전 2라운드 막장전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특히 방청객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이 막장전 역시 결국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중에서 신승태 씨가 고인이 된 송대관님의 네 박자를 재해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송대관님이 나훈아 선생님이 빈소에 조화를 보내서 애도를 보냈고 정말 많은 가수들과 정말 많은 선후배들이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여 다 같이 해뜰 날을 열창하면서 송대관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송대관님의 노래 무대가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참 공교롭게도 신승태 씨가 송대관님의 이 영면에 든 모습을 보고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노래를 선택했는데 고인의 노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박자가 지금 신승태 씨의 팬분들만이 아니라 송대관님을 보낸 많은 국민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역가왕2 제작진 역시 물 만났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어요. 안 그래도 기존 국악 트롯을 맛깔나게 불렀던 신승태 씨인데 연예인 판정단에게도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신승태 씨가 사실 논란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실수가 있었죠. 그 앞 무대에서.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큰 언급 없이 지금까지 쭉 진출을 했고 탑10 안에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승태 씨가 안 그래도 고인의 어떤 명복을 기리는 마음으로도 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이건 뭐 이미 녹화가 됐으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 무대가 정말 엄청나야 할 겁니다. 근데 엄청났다라는 평이 많아요. 지금 보면 꽹가리를 들고 막 엄청난 자신만의 새로운 네 박자를 불렀다라고 했는데 1대1 장르 대첩에서 5위를 기록한 신승태 씨가 제가 원래 꽹가리를 치던 상쇄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장의 무대 꽹가리를 들고 나온 거죠. 이건 마치 박서진 씨의 장구와도 비슷한 필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들린 꽹가리 연주를 해서 파워풀하게 네 박자 무대를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송대관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무대를 보면서 눈물 짓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대가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바로 강문경 씨와 신승태 씨가 준결승 빅매치 무대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빅매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가 공개가 된다. 상위권 굳히기를 위해 2라운드 막장전에서 필사의 무대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문경 씨 같은 경우는 서른도 마스터의 눈물을 터뜨렸고 레전드로 불린 망모에 이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망모에 이어 또 한 번 여성 가수의 빙의했다. 빙의가 뭡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딱 몸에 씌이는 거잖아요. 귀신이 씌인 것처럼 강문경 씨가 이제 또 한 번 여자 가수로 빙의해서 다시 한번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여자 가수를 선곡하여 1대 장르대첩에서 2위에 올랐었기 때문에 원곡 그대로 내가 여자가 되어보자 라는 다짐을 전하면서 손끝 포인트까지 살리며 강문경 씨가 여자로서의 노래 무대를 펼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승태 씨는 오히려 고인이 된 송대관님의 네 박자를 꽹가리를 치며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강문경 씨의 여자이니까 노래 무대가 선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뭐 이 선공개된 무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표정부터 손짓까지 정말 여자 가수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 이렇게 완전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굉장한 가성과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노래 무대를 선보이다 보니 이 노래 무대가 공개된 지가 한 8시간 만에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댓글이 뭐 1300개예요. 사실상 강문경 씨가 승리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느낌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 굉장히 공교로운 얘기가 들려옵니다. 결승전으로 가는 최종 관문이잖아요. 이 최종 관문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대국민 투표 점수 140점이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5명의 방출 후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4명이 탈락하는데 5명의 방출 후보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의 방출 후보가 결국 다시 추가 합격을 통해서 분명히 결승 라운드를 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5명 방출 후보 중에 1명을 우겨 넣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시청률이 끝까지 폭등 유지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이번 결승 진출자 최종 발표를 안 하던가, 제가 볼 땐 안 하던가, 아니면 하게 되더라도 방송이 거의 끝나기 마지막 직전에 가서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강문경, 신승태, 준결승 빅매치가 예고가 됐잖아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무대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이 방청객분들의 증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신승태 씨의 노래 무대는 선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가 선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8시간 만에 수십만 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둘 중에 최하 점수를 받는, 최하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860점입니다, 여러분. 860점이면요. 앞에 무대 정말 웬만해서 평균 점수만 받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막장전 무대로 완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엄청난 배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만약 적게 받게 된다? 이거 결승 진출 장담을 할 수 없고요. 결승 진출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면 최종 생방송을 앞둔 마지막 점수, 마스터단과 관객평가단과 대국민 투표가 합산된 마지막 점수의 순위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유 가수 역시 이번 막장전에서 글쎄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유 가수가 애당초 결승 무대 진출이 된다라고 스포일러가 계속 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특히 신유 가수의 팬카페에서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터졌는데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100% 진출했습니다. 신유 가수는 탑10 안에 들어서 100% 진출을 했는데 신유 가수의 1라운드 성적도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2라운드 막장전은 더 엄청나다고 이 방청객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 가수가 노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현역가왕의 제작진과 이 마스터단의 신유 가수에 대한 이 특혜 아닌 특혜들이 결국에는 골마 터지는 순간이 이 준결승전 2라운드 막장전이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승 무대 생방송을 빼고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생방송 2라운드 무대 생방송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신유 가수의 성적은요,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했어야 하는 대국민 투표 점수에서 신유 가수의 점수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 순위 변동은 좀 있었지만 그 점수를 빼놓고 생각해 본다면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 점수는 엄청 났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MBN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현실적으로 이것이 공정하게 나온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다. 신유 가수와 진혜성 씨의 순위 차이는 몇 계단 차이가 나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80만 회와 7.3만 회. 박서진 씨는 어떨까요? 자신에게 승리했던 강문경 씨의 이 막모, 물론 이 강문경 씨의 막모는 사실 진혜성 씨를 상대로 승리를 했지만 80만 회 대 63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문경 씨가 역시나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본다면 글쎄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박서진 씨는 또 어떻습니까? 박서진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는 72만 회나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박서진 씨는 실제로 자신에게 승리한 가수와의 유튜브 조회수가 실제 점수 차이와 정반대로 나오고 있죠. 72만 회면요, 진혜성 씨를 제외하곤 이번 1라운드 무대에서 박서진 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가수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유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7.3만 회입니다. 7.3만 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 맞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김준수 씨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 그래도 19만 회를 기록하면서 충분히 탑10 안에 들어갈 실력자라고 판별이 났습니다. 그 외에 나태주 씨가 3.8만 회, 김수찬 씨가 8.9만 회, 에녹은 어땠죠? 24만 회, 최수호 1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가수들은 10만 회를 넘기지도 못했고, 사실 박서진 씨와 진혜성 씨의 유튜브 조회수 놓고 본다면 신유 가수가 탑10 안에 못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언급한 진혜성, 강문경, 박서진 세 사람의 운명이 이번 2라운드 막장전에서 전혀 다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작진들의 꼼수, 시청률 때문이라는 거를 제가 한 99%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예고편 썸네일이잖아요. 예고편 썸네일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할 수 있을까? 있다 라고만 되어져 있을 뿐 딱 두 명의 얼굴만 있죠. 바로 진혜성, 박서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순위가 매번 탈락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제작진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이 탈락 위기를 갔을 때 시청률이 오른다.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요, 요번 막장전 2라운드에서 본인이 직접 말을 했다시피 가버린 사랑, 태진아님의 가버린 사랑 노래를 선곡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로 선곡했냐라는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갈 것 같아 그냥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웃기고도 슬픈 대목이죠. 박서진 씨가 이때까지 우승 후보로 거론될 만한 모든 조건, 관객 점수, 대국민 투표, 거기에 유튜브 조회수까지. 하지만 탈락 위기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 이러다 진짜 집에 갈 것 같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가버린 사랑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진아님의 노래로 유명합니다. 100년 해로 맺은 언약 마음속에 새겼건을 무정할사 그대로다. 이 태진아 씨가 최근 아내분이 치매를 겪고 있고 송대관님이 영면에 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딱 박서진 씨가 태진아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김다현 양도 불렀고요. 김의영 양도 불렀고요. 양지은 씨도 불렀던 노래가 가버린 사랑 되겠습니다. 이 불타는 트로맨의 손태진 씨와 아버지와의 듀엣 무대도
가버린 사랑으로 불려졌었던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박서진 씨도 진혜성 씨도 알다시피 우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때문에 희생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탈락자 김중현 씨의 이야기가 인터뷰를 통해 또 공개가 돼서 사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김중현 씨가 결국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김중현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왜 김중현 씨가 이렇게까지 탈락을 했을까? 자, 지금 보면 본선 3차전 탈락을 앞두고 팬들은 물론 동료들 역시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예상 순위 목표는 없었다. 경연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자라는 생각도 아예 없었다. 그저 당장 무대 하나하나 어떻게 꾸밀지 생각하기 바빴다. 충분히 만족하고 후회가 없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서 현역가왕2의 첫 무대부터 스스로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무대에서 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을까? 저조차도 이 고민을 첫 무대부터 할지 몰랐다. 보여줄 무기가 없다라는 고민이 들었다. 그러면서 3차전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연 과정 전체를 되돌아봤을 때 무대 하나를 잘 넘기면 다음 무대라는 또 큰 벽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 내 앞에 계속 높은 벽만 있다 보니 경연 과정 내내 순탄하지 않다라는 생각만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김종현 씨는 아시다시피 MBN 측에서 유튜브도 수일간 업로드가 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부당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탑10 안에 올라가는 10명의 결승 진출 가수들, 여기에 탈락자 4명. 이들 역시 별반 다르지 못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가수들 중에 한 명인 이 강문경 씨. 강문경 씨가 사실상 또 한 명의 우승 후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문경 씨가 굉장히 이번 2라운드 막장전에서 앞에 말씀드린 진혜성, 박서진 씨 못지않게 완전 반전이 된 점수를 받았다라는 후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도 엄청나게 열창을 했죠. 그런데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결과 발표가 딱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라운드 막장전 무대 점수와 대국민 투표 점수가 합산이 되면서 마스터들도 그리고 가수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점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 강문경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미쳤나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강문경, 진혜성, 박서진 세 사람은 결승 진출을 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이번 당장 1라운드 준결승전 노래 무대 탑3를 꼽아도 여기에 박서진, 강문경, 진혜성 세 사람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을 현역가왕 제작진이 탈락을 시키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탈락할 것처럼 점수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강문경 씨 역시 2라운드 막장전 점수 무대가 생각보다 높지 못했음에도 결국 진출을 한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대국민 투표 점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위험했지만 2라운드 막장전에 마스터단 점수가 높아 진출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탈락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을 해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신승태 씨는 진출을 하지만 재하 씨는 탈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손꼽히고 있는 탈락자 가수 이름이 재하, 나태주, 김경민, 노지훈 네 사람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신승태 씨와 재하 씨가 이렇게 나왔던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은 어머님이 등장을 해서 신승태 씨를 보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승태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장난으로 말을 했는데 정말 재하 씨가 탈락을 하게 된다면 어머님은 물론이고 팬분들 역시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 결승전까지도 앞에 말씀드린 신유, 환희, 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담겨진 채로 최종 10명이 선정이 됩니다. 문제는 뭐죠? 이 10명 중에 최종 탑7 선정이 더
골머리가 아파질 거라는 겁니다. 대국민 투표 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과정이 앞에 말씀드렸던 탈락자 김중현 씨 못지않게 최종 탈락되는 3명, 탑10에서 나오게 되는 3명의 이름이 계속하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수찬 씨의 이름도 있고요. 정말 놀랍게도 강문경, 진해성, 박서진 3사람 중에 1명도 탑7에는 오르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생방송 무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탑7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대국민 투표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나아가서는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투표가 결국 박서진, 진해성, 강문경 3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 준결승 1라운드전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제가 봤던 이번 무대에도 환희 씨의 남진님의 노래 무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실력 여부에서는 저는 뭐 평가를 할 어떤 불협화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희 씨가 하필이면 소속사 대표와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정성 논란에 언급이 여전히 되고 있다. 더불어서 박지후 씨, 뭐 미스터 트롯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명적인 무대 실수를 했음에도 합격을 하여 추가 진출을 하게 됐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미스터 트롯과 현역가왕 양쪽 모두가 참 희한하게도 여전히 불러일으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유, 박서진 2사람이 낙하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도 한데 글쎄요.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평가를 받기에는 지금 방출 위기,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서른도 마스터님이 박서진 떨어지겠는데? 라는 말까지 방송에서 했잖아요. 밀어주는 형태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시청률에 이용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바라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국민 투표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잖아요. 2주차의 페널티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유 가수는 이 대국민 응원투표에 들어온 적이 몇 번이냐 존재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자, 이런 공정성 논란이 크다 보니까 신유 가수는 예선전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왔다가 모든 가수들 중에 유일하게 무대에 피처링 가수까지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환희 씨의 소속사 대표와 형제 관계인 당사자가 현역가왕에 11억 원을 투자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강력하게 이것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죠. 투자 사실이 적시된 내용 증명서를 들이대니 11억 원을 투자한 건 맞다. 하지만 환희 씨의 소속사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내용의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환희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하차해라. 이거 공정성에 문제가 큰 거 아니냐. 뭐 신유 가수도 마찬가지죠. 사실 박서진 씨에 대한 이 하차설이 확 줄어든 데에는요. 방송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박서진 씨가 압도적인 점수를 연예인 마스터단에게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인가? 하차를 시켜야 하나? 라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그 이야기가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신유 가수, 앞에 말씀드렸던 환희 가수에 대한 공정성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희 씨는요, 앞서 전달드렸던 것처럼 법적 고소를 명예훼손으로서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공정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 투자한 게 아니다. 라고 했지만 차후에 내용증명서가 공개가 되자 투자한 건 맞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게 아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흠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정성 논란이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김준수 씨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준수 씨 아시다시피 이 강문경, 진혜성 두 사람과 함께 극적인 부활을 하며 준결승 진출을 하는 가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